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는 샵 2034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오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40%. 27,000원에 비중은 40%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네. 이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화오션에 대한 네 분의 의견,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네. 좀 나뉘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K조선의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네. 그런 의견이 있던데 예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을 높이 들어주셨는데 네. K조선 좀 높이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27,000원에 뭐 매수도 그렇게 나쁘게 하신 거 아니고 그다음에 비중 40% 저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걸 보내드리는 편인데 하나오션이 결국은 이제 K방산 이쪽에 대표적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수주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캐나다 이런 쪽도 지금 알아보고 지금 김동관이 굉장히 회장이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사가 나오면 급등이 나올 건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사가 아직 안 나오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거나 뭔가 확고부동한 얘기가 나와야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아직은 나올 듯 안 나오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없이 그냥 약간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나오는 건 뻔하다고 치면 그럼 그냥 다니겠냐는 얘기죠. 나오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치 보는 구간에서 그 기사가 명확한 것들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는 순간 급등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굳이 걱정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을 높이 들어드렸던 이유는 이게 비중으로 승부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중도 강하게 잘 실으셨고 그 성장 섹터에다가 잘 담으셨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깊이 들어왔고 조정에서 재상승의 구간에 딱 그 틈에서 딱 들어가신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네. 주셨는데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14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한데 강우진 전문가님 또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한 차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한 16,7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차익 실현 물량이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부정인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잠수함이라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본업으로 봤을 때 물동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물동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해운 업종에 있어서는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 이슈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기대감이 실렸을 때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볼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이런 해운 쪽이나 이런 방산 쪽에 있다라기보다는 반도체나 뭐 이런 이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주도 섹터에 더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양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에 이어서 14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도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수주가 따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할 때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상증자 부분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하나오션으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오션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마트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79,000원에 10%요. 79,000원이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네네네네. 최근에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마트가 좀 이렇게 좀 내려온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내리네요. 네. 이미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더 내려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 나왔네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마트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주가도 정말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네. 그럼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일단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오면 좀 안전하게 빠져나가지고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이마트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한 2년 전까지. 이제 배달 관련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기업이 나타나기 전까지 저도 어머니랑 이마트 자주 갔었는데 잘 안 갑니다, 이제. 왜냐면은 배달을 해주는 기업들이 이 이마트보다 배달값을 포함하고도 더 싸게 배송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마트를 갈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마트랑 신세계도 어떤 배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1에서 2년 전에는 이제 앵커님들 말씀대로 정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있었어요. 일단 PBR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PBR 0.18. 이제 이마트가 갖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0.18인 거죠. 내가 이마트가 저희 더 이상 사업 안 합니다. 저희 갖고 있는 자산 나눠 드릴게요. 하면 이제 주주들은 손해를 이제 안 보고 이제 원금 이상을 챙겨가는 건데 뭐 이마트가 사업 접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마트가 하고 있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배당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마트가 이런 배달 기업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마트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트가 적자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호주머니가 얇아져서 소비가 덜 일어나기에는 이마트가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생필품을 파는 마트란 말이죠. 그러면 뭐 신세계랑 대구백화점이 뭐 이런 재무제표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경기 업황 불황 때문에 호주머니가 닫혀서 명품이 안 팔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마트가 이런 실적이 나온다. 우리가 여기서 파는 거는 우리가 안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마트가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업황에 대한 그것보다는 경쟁 업체로 매출 많이 뺏긴 것이 좀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마트 관련 뉴스를 보니까 뭐 국내 점포를 뭐 통폐합한다 이런 뉴스는 없지만 해외에 점포가 늘고 있다는 뉴스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그나마 이제 시청자분 이해하시기 편하려면은 그래도 요즘 뭐 쿠팡 실적 뭐 4개 분기 연속 잘 나온다 이런 뉴스 보셨죠? 배달 전문 업체들이 잘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께서 유망한 섹터 많은데 굳이 왜 이마트를 사셨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2년 전이었다고 하면 저평가면 또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약세 흐름 보여주니까 일단 지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71,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77,000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 잡고서 가격대 왔을 때 이제 성장 섹터로 종목 스위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은 다른 성장 섹터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우스고요. 네. 45,500원에 60%인데요. 단기적으로 어디서 걸리는지 네.
그래프를 잘 볼 줄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언제쯤 팔으면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0%대 급등이 나와서 우리 청사님 또 주말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조금 손실인데 네. 비중을 높이시려는 이유가 지난번에 계속 적이 많아서 손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일단 좀 복구해 놓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디쯤 걸리나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긍정이 나왔어요. 반도체주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이 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우스도 뭐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양한 사업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그 매니저입니다. 팀장 아니에요. 조범수 팀, 네, 매니저님.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세정 공정을 좀 맡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성장성 특히나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장 수혜볼 종목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세정이라는 게 반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웨이퍼가 있으면은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열 처리를 하고 다음에 식히고 또 처리하고 열 받으면 또 식히고 세정 공정이 대략적으로 한 3번씩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공정이. 공정 비율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아주 유망적인 종목입니다. 다만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말씀하시면은 그냥 계좌 덮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이게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이제 공정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오늘 AMD 관련주다 하면서 올라갔던 거 보면 다 공정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 AMD가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하면은 소매 판매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오히려 반도체 공정주들이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는 걸 좀 반증을 하는 듯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왜? 반도체는 살아날 것이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어찌 보시면은 단기 추세 중에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딱 머물고 있으세요. 45,500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래서 기간적으로 얼마나 들고 가야 되냐, 얼마까지 가격을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기한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년까지 묶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17만 원 콜을 외쳤다시피 그때까지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변동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걱정을 하실 거고 지금 반도체가 이제 회복 구간이 실질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우스 현재 구간 내에서 정말 저렴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정공정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장비 납품이 얼마나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이 어찌 보면 AI에 대한 반도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기간적으로 좀 명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특히나 AI 기대감이 계속가요. 저는 이걸 AI 2차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AI 2차 파동으로 반도체 살아난대요. 계속 간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 어느 점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AI와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출시될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갤럭시 S24가 이제 제품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 건조기 쪽에서 AI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를 하면은 그럼 그때가 고점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 오늘 구글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AI 이 이름이 갑자기 잼민이로 기억이 나네요. 손 팀장이 잼민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AI 이제 바드에도 지금 당장 써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내년 아마 1분기 지나서 2, 3분기 때 아마 공개가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제우스도 시각 공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 내 섹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저는 지난 8월 2일자 고점 58,500원 저기까지 일단 홀딩해 보시자. 굉장히 지금 반도체 좋은 상황이다. 산타가 오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난 8월 전고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네 분의 전문가분들도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많은 전화와 문자 오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엔캠이요. 아, 엔캠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4,000원에 12%. 아, 74,000원이면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오래됐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와주고 있어서 좀 그래도 안심은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 네. 매도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엔캠에 대한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엔캠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저희 또 엔캠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병근 대표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캠이 이제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걸까요? 예, 엔캠이 뜻하지 않은 호재가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차 보조금을 깎겠다 이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엔캠 전해질 쪽은 엔캠을 조금 엔캠이 또 세계 4대 전해질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반사적 이익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그 반사적 이익이 끝이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반사적 이익 이제 충분한 구간이 나왔고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본전 이상 올라오니까 매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오늘 그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앞서 나가는 LG 엔솔 배터리 1회 충전에 900k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뭐냐면 이제 리튬 메탈 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 밑에 기사를 잘 보시면 삼성 SDI는 전고체 전담 조직 신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고체로 가려면요,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 셀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배터리가 아니라 단결정이 되는 배터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배터리라고 치자고요. 이걸 배터리라고 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이렇게 돌면서 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결정이 되면서 이 전해질 자체가 액체에서 뭘로 바뀌느냐?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R&D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 곳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엔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터리의 이제 다음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했다라면 NCM, NCA죠.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 3원계 배터리에서 다음 단계예요. 결국은 이 단결정 배터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그 단결정 배터리에 앞서가고 있는 선두주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시장이 여기서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엔캠은요,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고체 전해질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캠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길게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1358님께서 네. 제주 반도체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7,9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너무 올라왔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수익 실현을 또 하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참 온디바이스 AI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 잘 잡기만 해도 맞아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한 분만 중립을 남겨주셨어요. 앞서서 조건수 팀장님은 좀 고점에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 매니저님, 제주 반도체 지금은 매도를 할 시점일까요? 사실 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립을 든 이유는 이제 고민하셨던 대로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그때 4,700원대인가 이때 또 발굴을 했었었는데 저도 지금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뭐 제주 반도체 알고 있으시다시피 뭐 LPDDR 관련된 뭐 수혜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향 매출을 좀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대응책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계속 갈 수 있어요. 수급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느냐, 개인들이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의 상한가 근접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매수는 안 들어왔네요. 계속 외국인만 삽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제주 반도체 노리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좋다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고가권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못 올라탑니다. 무서워서. 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최근에 올라가다 내려오는 종목, 이런 종목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이미 앞에서 한번 경험을 해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쉬 못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때 나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 시점이 이제 고점, 특히나 포모 현상을 일으키는 그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가슴 좀 두근거리시면은 제가 방안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고가권의 수익을 보시고 있는 종목은 언제나 수익금만큼 파십시오. 수익금만큼 팔거나 아니면은 내 원금만 회수 일단 하신 다음에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AI 기대감은 최대치로 아마 지금 현재 갈 겁니다. 아마 나스닥 내지는 AMD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됐고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 괜찮습니다. 이번에 다만 유럽에서 AI와 관련된 그 규제 관련된 이제 부분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단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이 분위기 악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주 반도체 다른 분들 다 긍정 들어주셨다시피 저도 긍정입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안정적인 대응 방안을 원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걱정된다 하시면은 원금 회수하십시오. 원금 회수하시고 5일선 무너지나 아니면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나 확인하고 단기 고점이다 하면서 그냥 매도하고 나가십시오. 지금 구간에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수익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은 역시나 긍정이지만 중립을 들어주신 게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 또 워낙에 핫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사실 어제 이 전문가분들 중에서 또 부정 의견이 또 한 분 나왔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긍정 남겨주셨는데 손유라 팀장님, 제주 반도체 좀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을 안고 계속해서 좀 더 가져가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 반도체한테 미안해서 목이 맵니다. 일단은 2020년 이전까지는 뭐 서울 반도체나 뭐 서울 바이오시스처럼 단순한 테마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2년 사이에 엄청난 실적과 엄청난 성장성을 똘똘 뭉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제주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이 패키지 기술이 어떤 온디바이스 AI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되면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정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이런 말은 굉장히 금물이죠. 일단 뭐 공모가가 38,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한 17년, 18년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뭐 이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유하려고 사신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한 6개월치 차트만 보고서 주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15% 비중이시면은 뭐 5%씩 3번 매도하셔도 되는데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3%씩 5번 쪼개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저도 그 조 매니저님 말씀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 들어올 때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가격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 가격대 1,300원, 1,300원을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후속 종목 발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매도가는 제가 한 12,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3,000원, 3차 목표가는 14,000원. 그래서 1,000원 단위로 비중 3%씩 5번 분할 매도 해보시면은 가장 최적의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반도체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공모가가 38,000원이었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지금도 낮은 가격인 것 같긴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하나기술이 들어왔는데 네. 매수가가 73,250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네. 하나기술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오늘 종가가 66,800원이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이번에도 올긍정이 나왔네요. 저도 한 번은 부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올 긍정입니다. 그러면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악재가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먼저 증설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증설을 연기하고 신규 모델 출시를 좀 연기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차만 팔게 된다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만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 모델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 그렇다면은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정말 의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국내 배터리 셀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턴키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이 국내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이미 수주를 냈었던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화랑이 이뤄진다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또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73,250원, 게다가 비중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비중도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이 단기 고점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 모두 올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아르마니님께서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계십니다. 16,200원에 비중 8% 보유하고 있는데요. 언제 추매해서 언제 나오는 게 좋은가요? 장투 가능하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한번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도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네, 이런 기회를 타서 좀 빠져나와야 하는 거 아닌지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그러면 조범수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 추매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런 종목들 바라보셨을 때 원래 이제 낙폭과대로 들어가면서 이평선 기준으로 그냥 역배열 나오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원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사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겠지만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전에 고점 찍은 이후로부터 아직도 선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금 특히나 IRA 관련 법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IRA 법안 내에서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 이제 해줘야 된다 라면서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은 분명히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수요는 언제나 있고 증가하는 시세다 보니까 언제나 올라올 텐데
다만 좀 하이드로리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굳이 추가 매수는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언제나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300일 이동평균에서 장기선 위에 좀 올라온 다음에 그때 추세 보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전해드립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나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좀 기다림이 중요하지, 현재 당장 리튬 관련주 해가지고 올라갈 법한 주수는 좀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중급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원자재들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시피 좀 저는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은 지금 일단 보유 가격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체크를 할게요. 16,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6,200원이시면은 네. 저는 이 종목 단기 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까지 기술적으로 열려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나 시장이 크게 반도체 vs 2차 전지로 나뉘어서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원래 우세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는 반도체가 다시 어퍼컷 날리면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주도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이드로 리튬 2%대로 밀리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사실. 이걸 조금 짧게만 좀 네, 설명을 네, 네. 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리튬을 한다고 얘기한 지는 오래됐는데 실적은 전혀 안 나옵니다. 리튬 진짜 리튬 있기는 있어라는 시장의 의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M&A 될 때 불리형 전환사채 BW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은 콜옵션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 불리형 사모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가격대도 수익권 영역이에요. 그 물량이 부담이 없을까요? 과연 이제 나올 때 다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딱 이맘때쯤 오르기 시작해서 여기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원대에서 6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발행되었던 불리형 사모전환사채입니다. 이 물량 부담 없을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관계됐던 분들이 이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 진짜 실질사주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나온 게 텔레필드예요. 딱 지금 하이드로 리튬하고 초반 모습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점상 지금 5방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옮겨갔어. 근데 여기를 지금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등이 왔을 때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손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49-19번이고요. 네,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미트원이요. 미투온이요. 게임주.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30원이고요. 비중이 30%예요. 네, 3,600원대 매수하셨고 3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왔으니까 네. 한번 더 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미투온에 대한 의견,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건 대표님, 미투온 좋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 미투온을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주상전화 프로그램에서 고스트 스튜디오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고스트 스튜디오가 미투온, 그러니까 이 미투온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사명은 미투젠이었습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앞으로의 게임의 방향은 제가 아마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하면 이제 기억나실 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페이 투 윈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 게임들의 방식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지불한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이길 수 있는 방식에서 지금 이제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코인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로블록스 게임이 코인을 주스러 다니죠. 코인을 겟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죠. 그러면서 이 방식이 뭐냐? P2E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방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미투 온이나 미투 젠의 이런 이제 클래식 게임들이 약간 어떤 식이냐면 P2E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미투 온하고 미투 젠의 배당 성향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에요. 배당 성향도 높고 이미 미투 젠 그러니까 고스트 스튜디오로 사명을 받고 있는 미투 젠은 배당을 40% 하겠다고 작년 이익 난 거 40% 배당을 해줄게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을 여기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년이 아마 P2E 방식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방식의 게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왜?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하고 코인은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메이드 위믹스처럼 접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플레이 투 언 방식으로 지금 미리 선점해 놓고 있는 미투온 미투젠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배당도 받으세요. 이미 이 회사가 배당 작게 주는 회사 아닙니다. 내용을 까보면 배당 이익도 계속 났어요. 근데 배당도 왜 작게 주지 않느냐? 워낙 대주 지분율이 높아요. 최대주 지분율이 높으니까 결국 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오히려 저는 더 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팔아야 될 때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배당도 잘 받으시고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정 의견 들어주신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 매니저님이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예 대표님이랑 완전 반대된 생각이어서 저는 부정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페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 투 윈, 페이 투 원 이제 플레이 투 언이죠 정확하게 페이 투 언이 아니고 플레이 투 언 하면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 재화는 어디서 벌어옵니까? 게임사가 찍어내면서 그 게임사 그 화폐 가치 통해 가지고 이득 차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위메이드가 코인을 매도했던 거랑 똑같아요. P2E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사기성이 좀 짙다고 보고 있는데 미투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근데 다만 미투온이 정말 결합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미투온의 지금 홈페이지 이제 특히나 게임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솔리테어 IP 기반 게임, P2E 게임, 뭐 엑스 히어로즈, 뭐 로켓 배틀 그리고 딱 이게 보실게요. 소셜 카지노, 홀덤, 포커. 이래서 P2E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행성 게임류들은 규제를 당하기 쉽죠. 그 P2E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섹터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화가 생기겠습니까? 앉아서 게임하는데 재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재화 구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돈을 쓰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P2E라는 것은 좀 아직은 좀 많은 이제 정말 좀 먼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류들이 특히나 이제 국가 내에서도 CBDC가 안착하고 뭐 STO 토큰 같은 게 안착이 되면은 재화의 가치로서 그게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P2E를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P2E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연계적으로 NFT, STO, 비트코인 관련주, 거래소 관련주 하다가 야 P2E도 있었지 게임주 하면서 이거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말씀하시면 배당 성향도 좋지만 저는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적인 내에서는 결국에는 그래서 P2E가 잘하려면 본업의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투온이 본업의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 잘못하면은 옛날에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 있었잖아요. 그 바다 이야기라고. 같이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행성 게임 위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등 나오셨을 때 빨리 그냥 매도하시고 현금 챙기셔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부정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전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장을 또 빠르게 준비해 봐야겠죠. 네. 네 분의 한 줄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호진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다음 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전략은 정해진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미 이 시장에 정해져 있는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AI나 로봇. 이렇게 딱 정해진 데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하고 모아간다면은 앞으로는 좀 수익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 자체도 이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진 주도 섹터 내에서 우리가 비중만 잘 모아가고 단가 관리만, 그러니까 한 번에 100%를 사는 게 아니라 모아서 천천히 모아서 비중 관리만 잘 해준다면은 앞으로는 수익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손여로 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한 줄 평으로 다시 붙은 희망의 촛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반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금 아마 시장 다 기억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 지지 여부를 지켜보자.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수요일까지도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뭐 시청자분들, 전문가분들 굉장히 애간장을 태우셨고 목요일조차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오늘 다행히 이제 제미나이 덕분에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성장주 투자해 볼 만하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칩 관련 종목들 가장 강세 보여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2차전지 관련 업황이 개선되진 않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저렴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성장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투자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이가 또 희망의 촛불을 활짝 켜준 것 같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투자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예병군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그 루돌프 파업 철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써주셨네요, 제 거. 그러니까 산타랠리 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제 산타를 데리고 루돌프가 제대로 산타를 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 줄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황소가 곰을 이길 이유가 훨씬 많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상승장을 불마켓이라고 얘기하고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곰이 이길 이유가 많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가만 역동적이지 않을 때예요. 곰은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습니다. 앉아서 꿀 먹는 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황소는 아마 뭐 계속 뭐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계속 달리는 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제 역동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역동의 근거는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즉 내년에 선거가 미국도 선거고요. 우리도 선거입니다. 이거는 어찌되었건 경기 부양책에 뚜렷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세계가 전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제약바이오의 활기가 넘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어마켓적 요소보다는 불마켓적 요소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네. 예병군 대표님은 또 언제나 시장 상승을 또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만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저희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는데 예. 이 대주주 기준 30억 원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오늘 나왔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는 이 기재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승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도 있거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게 30억이 사실 이거 50억으로 좀 늘리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30억이 된다고 해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그러니까 이 얘기 없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어디냐? 코스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요일 날도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중대형주는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당주에 조금 더 신경 쓰자는 얘기도 드렸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어져 왔던 중소형주의 대주주 요건에 따른 매도 폭탄에 대한 부분은 미리 대응하자는 게 맞다는 얘기죠. 대응하는 게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형주 위주, 그다음 배당주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병군 대표님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범수 매니저님의 한 주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골라잡기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일단 반도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루돌프랑 산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미 산타가 왔다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옆집 저희 코인 옆집 가 계세요 지금. 산타가 지금 뭐냐면은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고 하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시고 울고 있는 종목들은 선물 안 주시고 웃고 있는 아이들, 웃고 있는 종목들에만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저희가 밴드에다가 항상 CTA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자산들 매입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리는데 이번에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적인 투자가 매크로와 주식 향방의 시장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CTA 쪽으로 자금이 역대급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국내장까지 좋은 흐름을 연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들어왔는데 이 CTA 포지션 다운 포지션 흐름이 단기 포지션 흐름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버텨주지 못하면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좋습니다. 저도 슈퍼사이클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한번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 옵니다. 분명히 단기간 구간 내에 흔들리는 구간 한번 오는데 그 구간들 계속 노려보셔가지고 아직 못 올라간 전공정, 소부장 쪽 가장 우선적으로 언제나 포트 내에 포함하시면서 HBM 관련주, 후공정 관련주,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조정 나오는 구간 나온다 하면 계속해서 골라 담으시는 장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제 내년 들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찾아오는 만큼 시장에서 성장 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의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좋다 말만 하고 고가권에 있으니 못 사셨던 종목들 이제 가격 조정 기다려 보시고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매집하시는 형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꾸준히 지금은 빨리빨리 트레이딩 하시는 것 외에는 천천히 모아 가셔야 된다. 모아가시면서 반도체 내년에 큰 사이클 한번 기대해 보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핫했었던 반도체 종목들 조정받을 시에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넣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자료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남겨주셨는데 이런 자료들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아직 그 홈페이지가 내 이름이 안 바뀌어서 제가 신강섭 매니저님이랑 그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신강섭, 조범수 검색하시면은 밴드에 저희 정말 방금과 같은 CTA와 같이 여러분들 판단에 중요한 자료들 자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검색하시면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행히도 정말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장 끝나고 나서 뭐 양도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 있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참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다음 주 장에 좀 상승을 응원해 보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